자, 2편 왔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2개 정도가 나오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방송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2005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에 거래 금액을 씁시다. 요 소리가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투기를 철저하게 뭐 하겠다, 근절하겠다. 그리고 집값을, 땅값을 바로 이제 등기상 증명서에 표시를 해주면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건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속이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되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이제 거리가 넓지만요. 거래했을 때는 근데 거기 매매입니다. 매매 등을 했을 때 누가 신고하십시오? 만약에 매도 매수인 쪽에서 우리 부동산에 찾아왔을 때 중개사무소에 찾아왔을 때 누가 신고합니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는 얼마 만에 할까요? 그리고 어디다가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가 잘못됐을 때 신고필증 받아보니까요. 뭐가 수정할 게 생겼습니다. 그게 정정신청. 그 다음 이제 그 후에 신고한 후에 뭐 또 달라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변경신고,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시험 문제를 자꾸 내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해제 등이 됐을 때 그때는 해제 등의 신고를 하십시오. 자, 그런 의미로 봐 이제 시험 문제 감으로 하나, 2개까지도 정리가 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뒤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구축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고요. 뭐 예전에는 거기도 한 문제를 냈지만 뭐 지문 정도만 몇 개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신고 내용에서 조금 주의를 해보실 거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먼저 첫 번째, 먼저 신고 의무자가 딱 둘입니다. 먼저 직거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오지 않고 그럼 매도 매수인을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신고는 주소지가 아니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시나 그리고 군이나 어디다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거래계약 체결하고 나서 60일 이내인데 그 신고 방법은 먼저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항상 신고서를 써서 낼 때는 거래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을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꼭 방문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뭐를요? 전자문서로 시공구 홈페이지 가면은 인터넷으로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해서 보내면 바로 신고를 방문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문서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신분증명서 같은 거는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자문서는 제출 대행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일방이 신고할 때도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자문서로는 안 되고요. 거기는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신고서에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근데 제출할 때는 누구겠습니까? 치사하게 제출을 공동으로 제출한다.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방이 제출을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안 보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대행이 됩니까? 돼요.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제출 대행을 했을 때 위임을 받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복잡해집니다. 먼저 신고서는 써서 내야 되고 전자문서로는 절대 안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이 신분증명서를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오신 분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출했을 때 신고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두 분이 찾아왔을 때 그럼 누구로 의무자가 바뀝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거래 당사자는 아예 서명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해서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조는 안 되고요.
거기 이제 서류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와 같습니다. 뭐 거기는 위임장도 필요 없고 신분증명서 사본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바로 제출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 보조는 안 된다.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먼저 우리 교재에서 이제 가로 1번 쪽에 주택,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주택 거래 신고는 지금은 없어졌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자, 신고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 당사자가 거래했으면 두 분 오십시오입니다. 그럼 어디로 오십시오?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얼마 만에 오십시오? 거래계약 체결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15일 X.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아닙니다. 언제 계약 체결을 그러면 계약합시다. 10% 받은 날짜입니다. 계약금 받을 때 바로 신고를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0일이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째로 60일 이내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 소재지지 주소지가 아니라 꼼꼼하게 안 보시면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날짜 똑같습니다. 여기도 60일 이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가서 뭐 하십시오? 거래 신고 하십시오. 안 하게 되면 매도 매수인 쪽이 아니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얻어맞습니다. 얼마를 500만 원 약화대로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신고 대상도 자꾸 물어보고요. 자, 신고 대상은 먼저 당연히 토지 건축물, 이제 주의하실 게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거 투기 안 해요, 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부동산이라고 했지. 중개 대상물을 신고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유사하게 시험 문제 냈어요.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런 것들은 신고 자체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공장 안에 토지 있고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하실 게 권리도, 입주권도, 분양권도 신고합니다. 근데 거기 법은 두 개입니다. 자, 먼저 공법에서 많이 배우실 건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권리, 그리고 주택법상의 권리. 거기에 입주권이지 분양권이지 주의하실 게 건축법 안 나오고요. 도시개발법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헷갈립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권리는 신고 안 해요. 그리고 상가에 분양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신고 안 해요. 그러니까 상가 건축물은 신고하는데 상가의 분양권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아주 애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종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그런 부동산도 신고는 할 대상에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으로 신고를 먼저 하면은 나중에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괜찮은 데입니다. 그리고 허가는 우제도 안 되니까요. 토지거래 허가도 받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됐건 판결이 됐건 교환이 됐건 자, 이런 것들은 매매가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액 속이기도 어렵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정정신청이 나온다. 하다 정정신청 그리고 변경신고는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요. 그리고 정정신청 대상이 뭐냐 그리고 변경신고 대상이 뭐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정신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 필증을 받아보니까요. 뭐가 잘못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주세요? 신고. 아주 정정해 주세요. 여기입니다.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식 같은 것도 없습니다. 자, 먼저 잔금이 아니라 여기 뭐 잔금 지급일 이런 것들 이제 주택거래 신고에서 있었으니까 지금은 아예 없어졌고요. 뭐 잔금 지급일은 지금은 아예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자, 그리고 이제 국적이나 거래집은 너무 약해요, 여기입니다. 거의 뭐 신고할 만한 건 없어요. 자, 특히 이제 매도 매수인이 아니라 주소입니다. 주소가 달렸을 때, 그러니까 주소가 10번지인데 100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토지인데 막 건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목 자체가 된데 전이라고 하거나 그랬을 때는 바꿔주세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아니라 소재지 지목입니다. 전인데 대로 돼 있으면 바꿔주세요. 수정 그입니다. 토지 면적이나 대지권 비율 그리고 계약 대상의 면적 면적도 숫자가 잘못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소재지 여기는 거래 금액 같은 거 없습니다.
변경 신고에 가면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약하다. 생색만 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가 변경 신고는 신고를 한 후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 여기는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자, 거래 금액을 바꿀 때만큼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라. 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거래 지분, 계약 대상의 면적은 아까 보셨던 정정 신청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입니다. 자, 먼저 뒷부분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아까 정정 신청에는 안 나왔어요. 갑자기 조건이나 기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단수 없었는데 달라졌어요. 추가됐어요. 그러면 변경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물건의 거래금액. 자, 물건 거래금액 옆에다가 거래계약서 사본이라고 꼭 써놓으시고요. 금액 바뀔 때 변경 신고 대상. 그 다음에 미음번에 중도금 지급일, 자, 중도금이나 중도금 지급일, 그리고 잔금 지급일, 이렇게 돈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정정 신청 대상은 아닌데 여기는 대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공동 매수의 경우에 우리 매수인의 변경. 먼저 첫 번째 갑을병. 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을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면은 추가는 안 됩니다. 달라지면 갑으로 갑에서 병이라고. 자, 그때만큼은 여기는 변경 신고가 대여계입니다. 다시 해제 신고했다가 다시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수 물건을 거래했을 때 일부 물건이 변경됐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A, B, C 거래했는데 A가 빠지고 B하고 C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됐다고. 자, 대신에 A를 D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시 재신고를 해야 돼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 교체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신고할 대상도 많이 시험 문제 냈으니까 신고 대상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신고 대상의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겠죠. 누가 거래냐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여기는 나오지만 우리 매매계약에서 거래계약서의 기재 사항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계약일, 계약 금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도금 지급일 날짜입니다. 그다음에 잔금연이란 잔금 지급일. 여기는 날짜지 돈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번에 거래대상 부동산에 뭐라고요? 소재지나 그리고 지번이나 지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무슨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1번에는 좀 떼놨습니다. 거래대상 부동산의 뭐 종류, 부동산, 토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누어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종류는 달라질 거니까. 그다음에 부동산의 면적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예전 가격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있었을 때니까 없으면 신고 안 해도 괜찮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나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여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시효번이나 이용번은 여기는 있었을 때니까는 없을 때는 필요 없다. 그리고 직거래에서는 바로 이용번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서 우리 주택거래 신고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같은 것은 전혀 이제는 신고 대상 자체가 전혀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신고 절차도 시험 문제감으로는 자꾸 나오니까요. 가서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먼저 신고서를 써서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신고서에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 낼 때는 일방이 제출하고 항상 제출하시는 분은 신분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그래야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 대행도 되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또 대행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뭐 대행까지도 쭉 가능했었던 거 그리고 대행하게 되면 매도 매수인을 대행했을 때가 서류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거기는 이제 위임장, 매도 매수인 그리고 매도 매수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야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해제 등의 신고인데요. 갑자기 계약금 치르다가 중도금 치르다가 없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십시오. 해제 등의 신고. 근데 해제 등의 신고에서는 꼭 주의하실 게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매도 매수인 전혀 서명 날인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 하라고요? 여기는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매도 매수인도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왜요? 없어졌을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서명 날인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가 나오는데요. 하지 말아라. 여기 매도 매수인도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 신고를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거짓으로 신고를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써서 대출을 또 업계약서 써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신고하지 맙시다. 왜 오히려 거짓으로 신고해달라. 자,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 거기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다는 거. 신고하실 때 이상한 요구를 하면은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거민의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또 가서 시공구청에 가서 검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검인 받은 걸로 의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엉뚱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검인도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자, 대신 이제 거꾸로 그냥 검인부터 받아놓고 거래 신고 안 하시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고필증은 즉시 교부가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신고 내역 조사도 한번 간단히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증도 간단하게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신고 내역은 시장군수구청장 받아보니까 신고를 받아보니까 뭐가 좀 이상합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쓴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시장이 자료 내봐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이제 통장 사본 같은 거 내봐라. 자, 네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거기도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500이 아니라 자그마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니까 빨리 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시장군수구청장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 끝에 이제 바로 공무원 하여금까지도 필요한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자, 2억 같은데 막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료 내봐. 그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대금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요걸 바로 내라고 했을 때 빨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우리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통장 사본 같은 거 내라 그러면 얼른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는 통장으로 거래 안 했는데요. 그럼 적금 깼냐, 주식 깼냐, 그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 매수인이 여기다 매도인 그러면 안 되고요. 거래대금을 지급을 바로 위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또 정기예금을 만기 수령 해약을 하거나 그 소리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바로 거래대금 주고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매도인이 나중에 바로 뭘 썼을 때 처분 등을 해서 썼을 때 그 서류도 내봐라. 자, 디귿번에는 매도인 얘기가 나오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그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통장 사본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예금 외에 용도로 지출했으면 그 지출한 것도 누가 매도인 쪽에서 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증명 서류로 나중에 봐줄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밖에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 그런 내용들을 입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네 가지 예시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신고 가격,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을 검증하실 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검증이나 구축이나 나중에 과세자료 활용, 여기도 시험 문제를 첫 해는 이미 냈었던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고 가격 검증 체계를 누가 구축하겠습니까?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몽땅 내려가야 되니까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다 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X. 앞쪽에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박스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구축 운영은 반드시 하야 한답니다. 안 할 수가 없다. 자, 구축 운영 하려니까 자료가 필요해. 그럼 시장한테 자료 좀 달라. 당연히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검증은 누가 할까요? 또 검증을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검증은 당연히 매일같이 신고를 받으신 분, 누구?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계입니다. 그분이 여기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되죠. 국장 X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윗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래 것들은 널리고 구축만 해주면 돼요. 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과세자료 활용 쪽으로 한번 해보실까? 과세자료 활용.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를 하고 나 누굽니까? 국세나 지방세 모두 다 문제가 없는 세무관세의 자항이 바로 과세자료로 활용을 근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검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재까지도 꼭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제재, 거래 신고 등을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상한 요구했을 때 매도 매수인들 신고하지 맙시다. 아니면 거짓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그런 이상한 요구를 했을 때에도 여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히려 이제 거짓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런 분들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다 이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 나중에 이제 거래대금은 거기는 대금 자료는 3천인데 여기는 외 자료니까 그러니까 돈은 아니고 뭐 소재지나 면적이나 지목 같은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얘는 500, 5에다가 꼭 동그라미 씌야 됩니다. 니을 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있지만 거기는 간단하게 점검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외 자료가 아니라 바로 돈 자료입니다. 대금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하여튼 돈 자료 아까 보셨던 박스 4개 그 자료 안 냈을 때 여기는 바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또 여기도 별표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취득세 세배입니다. 거짓. 차라리 신고 안 하시면 거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얘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이면 여기 이제 금액으로 따집니다. 취득 금액. 자, 뒤에 보시면 취득하액의 100분의 5 이하의 앞쪽은 부동산, 뒤에는 분양권 계획입니다. 아까 권리 계획입니다. 거기는 5% 이하의 뭐를 과태료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거래신고를 잘 기억 좀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뭐 거래신고도 한 문제는 무조건 두 문제까지도 무조건 나오게 되니까요. 자, 거래신고 꼭 줄여주셔야 됩니다. 바로 자, 2편에 우리 거래신고도 꼭 2개는 예상하셔야 되고 자, 2편에 이제 저 부동산, 자, 부동산을 뭐 하셨을 때 거래를 하셨을 때 자, 거래가 아주 넓습니다. 네, 자, 그 거래 중에서도 매매 외에 지상권이나 뭐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신고할 거 없다는 겁니다. 자, 거래 매매만 거입니다. 거래했을 때는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이제는 주택거래 신고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주택거래 신고가 한 15일 이내에 신고했었던 주택거래 신고는 완전히 폐지돼서 없다. 괜히 또 15일 만에 신고해야 된다. 아예 X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먼저 신고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기입니다. 신고 시기. 신고 시기에다가 잔금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입니까?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 체결했을 때입니다. 계약 체결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체결이 붙습니다. 잔금 아닙니다. 얼마? 60일. 여기다가 15일 그렇게 쏘일 겁니다. 얼마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좀이라도 늦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날라와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잔금 아니라 등기하실 때나 잔금 나오지. 여기는 빨라요. 그리고 15일은 주택거래 신고에서 나왔지. 여기는 60일 정도 넉넉하게 기간을 줘요.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신고 지역 보시가 신고 지역은 어딜까요? 자, 주소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어디건 어디라고요? 부동산. 자,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또 중개사무소 그러면 더 황당합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 요 소재지 어디라고요? 시나. 그리고 시군구지. 시도는 아닙니다. 시군구에 신고를 하세요. 이건 엉뚱한 소리가 이제 주소지 서울 양반이 제주도 가서 땅을 사죠. 서울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제주도에다가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건 소재지. 그리고 중개사무소라고 해도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무소 소재지 말고 이게입니다. 부동산 물건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60일 맞춰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 삼는다. 문제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신고 대상 꼭 주의하시고 신고 대상 바로 이제 신고 대상은 뭐가 될까요? 입니다. 자, 신고 대상 쪽에는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신고 대상 첫 번째 당연히 토지는 이제 자,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토지계입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도 들어가요. 입니다. 건축물. 자, 건축물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고 당연히 상가도 주택도 들어가고 계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가 이제 권리계입니다. 권리는 꼭 주의하십시오. 2개인데 법이 딱 2개입니다. 먼저 무슨 법이었습니까?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정비법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많이 보실 겁니다. 도시 및 그리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뭐 하신다? 정비하는 법계입니다.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상의 뭐 권리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법? 주택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애매한 게 건축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입니다. 여기는 건축법은 나오지 않고요. 건축법 X입니다. 건축법상의 권리 아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도 안 나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권리는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신고 방법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신고 방법. 자,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야 나중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뭐 신고 사항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자, 신고 방법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당사자가 자, 직거래에서 이제 당사자가 만약에 이제 거래를 했을 때는 당사자가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고서를 이렇게 써서 내거나, 그리고 인터넷 됩니까? 됩니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 인증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오로지 방문이다. 그건 X다입니다. 대신에 공인 인증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방이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는 안 되고, 자꾸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안 되고 그입니다. 두 번째가 항상 신분증명서를, 원칙 자체가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명서를 뭐라고 씁니까? 제출은 아니고 제시, 복사해서 내라는 게 아니라 겁니다. 보여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있다 없다? 없다. 네,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세 번째, 서명 날인은 누가 하고, 서명 날인은 누가 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제출은 누가 할까요? 여기서 또 시험 문제를 치사하게 속이냐 여기입니다. 제출은 누가 할까요? 여기입니다. 제출에다가 공동 그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서명 날인은 뭔데? 공동. 당연히 매도 매수인 쪽에서 공동을 서명 날인 해야 되는데, 근데 가다 내는 것은 둘이 받들고 가면 폼도 이상합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제출은 누가 한다고요? 일방이. 시험 문제가 여기 일방을 공동이 제출한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별로 의미 없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공동 제출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이 제출하면 돼요.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여기 이제 가불인데 요 가불을 누가요? 찾아오신 분이 누군데 그러면 요 분이 거래 당사자가 누구한테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임자가 바뀝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제때 안 하면 누가요? 매도 매수인이 아니라 우리 갑이라는 사람 말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 말고 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방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거의 신고합니다. 왜 방문을 하십니까? 여기도 전자문서, 당연히 전자문서로서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때, 여기서 이제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 할까요? 안 할까요?입니다. 서명 날인 안 해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마시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뭐 한다고요?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서명이나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자, 의무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니까 여기는 서명 날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명서 제시를 하는데, 근데 뭐 매도 매수는 신분증명서 4번 다 필요 없습니다. 유임장도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명서는 누구 건? 바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병의 신분증명서만 뭐 한다고요? 제시를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때 안 하면 여기도 500만 원 약화때려 얻어맞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꼭 주의하실까요? 만약에 당사자를 뭐 한다고? 당사자를 뭐 할 때 대행, 제출 대행입니다. 대행할 수 있다. 대행이 안 된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가능해요. 네, 첫 번째 주의하실게요. 여기는 신고서를 반드시 가져다 내야 되고요. 신고서. 근데 여기는 전자문서가 될까요? 근데 그 하다 제출 대행만큼은 전자문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 가불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자문서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정의란 분이 만약에 당사자를 대행하게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신분증명서. 네, 신분증명서는 누구 걸까요? 여기입니다. 정의조계입니다. 바로 이제 제출 대행하는 신분증명서를 뭐 하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왜 가불이 안 왔습니까? 여기입니다. 안 왔으면 세 번째 위임장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위임장은 누구라고요? 갑과 원래 계약을 했던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아닙니다. 신분증명서 여기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 신분증명서, 여기 신분증명서는 달라요, 여기입니다. 신분증명서, 그럼 누구 거라고요? 여기는 갑과 을 겁니다. 안 오신 분 거입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사본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안 그럼 신고를 못 해요. 이 정도로 아주 골치 아픕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쁘니까요. 누가 갑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가겠다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여기는 무라고 해보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서 써서 내는 건 똑같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전자문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다 전자문서 대행만큼 안 된다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전자문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도 이제 신분증명서인데 신분증명서는 누구 걸까요? 입니다. 신분증명서 누구 겁니까?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 무 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뭐 신분증명서를 뭐 하고요?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혀 필요 없다. 자, 뭐가 필요 없다고요? 자, 위임장도 필요 없고, 자, 누구 것도 필요 없고, 바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뭐 사장님 거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명서 모두 사본도 뭐 한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많이 되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정정신청과 정정신청하고 이제 변경신고를 자꾸 내고 있으니까요. 정정신청과 그리고 변경신고를 많이 한번 비교를 꼭 해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면접, 지분 같은 것은 당연히 두 군데 다 있었고요. 먼저 첫 번째 매도 매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의 뭐라고요?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주소가 이렇게 주소가 달라져서 잘못됐을 때에는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냥 소재지는 아니었었고 소재지에 뭐였습니까? 여기는 지목이 이렇게 지목이 달라졌을 때 자, 지목이지 소재지는 아니었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같은 거 그 정도 달랐을 때 정정신청 신고필증 받아보니까 수정할 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정정신청 아주 약하다. 그리고 신청서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신관 후에 뭐가 크게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지분이나 국적이나 면적 같은 걸 빼놓고 한번 첫 번째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이 달라졌으면 여기도 변경신고 대상이 들어가고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금액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래 금액이. 근데 금액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여기는 거래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거래계약서 뭐라고요? 사본 자체를 첨부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사본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래대금 나왔으니까요. 뭐 당연히 뭐 중도금도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중도금하고 지급일도 당연히 나올 거야 될 겁니다. 뭐 금액 나왔는데 잔금 안 나오겠습니까? 잔금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잔금 지급일도 나오겠죠. 아주 독특한 게 다섯 번째 매수인의 변경입니다. 매수인. 근데 여기는 추가 교체가 안 되고요. 첫 번째 공동 매수의 경우에 갑을병 계약했는데 병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을만이라고 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물건입니다. 여섯 번째 일부 물건이 변경됐습니다. 일부 물건이 변경됐을 때 둘 다 뭐는 안 된다? 추가되는 거 안 된다 계입니다. 그리고 뭐 안 된다? 교체. 아예 바꾸는 것도 안 된다. 그러려면 재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검증은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둘 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관서 장한 때 시장은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세자료 활용은 누가 한다? 바로 세무관서의 장. 근데 할 수 있다 할지 하여야 한다고는 안 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제재가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니까요. 제재. 먼저 첫 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을 때입니다. 자,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자, 거래 신고 60일 만에 해야 되는데 그 60일 이내에 뭐를 하지 않았을 때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이제 우리 매도 매수인이 신고를 하지 마십시다. 아니면 신고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여기 매도 매수인 요구한 경우입니다. 요구. 그래서 이상한 요구했던 매도인과 그리고 매수인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짓
아예 신고 자체 대상도 아닌데 거짓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 자, 이분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신고 대상에 맞기는 맞는데 3억인데 막 2억으로 신고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여기는 거래 신고를 할 사람도 아닌데 거짓으로 신고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3천짜리하고 다르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뭐라고요? 외의. 자, 이 외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외의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자, 이게 바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었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라고요? 여기는 바로 돈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바로 여기는 이제 바로 돈이니까요. 여기는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 요 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아까 보셨네요. 뭐 통장 사본 같은 것들 증명 바로 자료를 아까는 외 자료였습니다. 여기는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세 번째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얼마? 3배 이하입니다. 3배 이하의 그리고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거짓으로, 자, 과태료인데 여기는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입니다. 거짓 신고 차라리 안 하시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해도 거짓으로 하게 되면 바로 취득세 3배 이하. 자, 거기다 이제 취득 금액이 있었죠. 취득 금액, 취득 가액입니다. 취득 가액이 얼마? 100분의 5면은 5% 이하의 만약 분양권이 2억입니다. 자, 2억이면 1,000만 원까지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권리를 뭐 했을 때, 권리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분양권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이렇게 뭐는 크다고요? 거짓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얼마요? 여기는 취득금액의 5%, 100분의 5%,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 앞쪽에서 신고 대상이나 언제 신고할 건지 자, 이런 부분에서 하나 정도 충분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 신고나 정정 신청이나 그리고 해제 등의 신고도 있었을 겁니다. 해제 등의 신고는 반드시 여기도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반드시 서명 날인까지 받아놔야 된다. 그런 해제 등의 신고까지도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해제 등의 신고는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거기도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거래 신고도 몇 개는 나오고요. 2개는 충분히 나오게 되니까 그 2개를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셨을 때 나중에 충분히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거래 신고는 언제 그리고 누가 신고 방법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자, 중간에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 그리고 나중에 계약이 없어졌을 때 해제 등의 신고 그리고 제재까지 잘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2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실무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